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행복해졌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저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일어난 일들이 한 번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집안 이야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금슬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외동아들이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은 제가 다 받았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부모님도 사이가 좋으시니까 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부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아버지는 정말 이상적인 분이셨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다정하고 듬직한 아버지 말이죠. 늘 아들이었던 제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말만 되면 저희 집은 셋이서 공원에 산책이나 소풍을 갔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같이 야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입이 닳도록 말할 정도였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금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성인이 되면 제 아내와 함께 더 북적북적한 가족을 만들 줄 알았죠.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느라 집에 며칠간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 전까지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아버지와 같이 야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방과 안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혼자 잤는데, 어머니가 여행을 가면 안방에서 아버지 옆에 잘 수 있어요. TV도 있고 침대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잘 수 있으니 어머니가 여행을 가는 날은 제가 안방에서 자는 날입니다. 그날도 안방에서 아버지와 같이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이었습니다. 왠지 옆자리가 허전해서 눈을 뜨니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시간은 새벽 3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밑으로 불빛이 들어오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대화 소리 비슷한 게 들리는 걸로 봐서는 아버지가 밖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안방문을 열고 거실을 보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바로 거실 소파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행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그 장면이 지금까지 계속 남겨져 있고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으니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아버지는 처음 본 여자와 소파에 같이 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항상 아버지 옆자리에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보다 더 젊은 여자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지 몰랐고 저는 너무 순수하게 "아빠, 뭐해?" 라고 했어요. 제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동시에 저를 봤고 아버지와 그 여자는 급히 떠니 가리기 바빴습니다. 아버지는 급하게 저를 다시 안방으로 들여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아들, 오늘 본 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엄마와 앞으로도 계속 같이 셋이서 살고 싶다면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 것을 엄마한테 말한다면 저는 부모 없는 자식이 되어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살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복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매일 주말이 지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아빠 엄마가 뭘 했는지 구구절절 말하는 게 제 일주일 낙이었는데 그걸 못하면 친구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그치, 착하다 우리 아들" 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낯선 여자를 집 밖으로 보냈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잠에 청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그렇게 있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보면서 웃고 있었고 행복할 때 나오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바로 저와 어머니한테만 하는 그 미소를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밝히면 어머니가 상처를 받을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복이 끝난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여전히 어머니에게 다정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때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올라 예전처럼 친근히 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저를 보고 "아들, 왜 그래? 엄마 여행 갔다 온 동안 뭔 일 있었어?" 라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 어머니 몰래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주말마다 같이 소풍을 가는 걸 그만뒀고 저는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시기가 딱 사춘기였기 때문에 나름 멀어질 핑곗거리가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멀어지니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예전에 가족 분위기가 그립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이해가 갔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와 그 여자가 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더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속상해하고 집안이 삭막하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많이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집에 없었고 저와 아버지뿐이었죠. 아버지는 제 방으로 와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때 본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 알기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인생의 여자는 저희 어머니뿐이고 다시는 한눈 판지 알겠다며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고,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용서는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고 했죠.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만에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했고, 그래도 상황은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아버지가 마냥 싫었다면 아버지의 사과를 받고 나서는 조금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 더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면 지금은 용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회사 취직에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또래에 비해 취직을 일찍 했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단둘이 집에 계시는 게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번에 저에게 울며 말씀하신 사실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저 없이 두 분이서 하루 종일 붙어 계시면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걱정을 가득 안고 집에서 나갔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고 정년퇴임을 하셔서 제가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서 집에 자주 내려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연락은 자주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안부 연락은 드렸습니다.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두 분이서 행복하게 전화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었죠.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았고 저한테 울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전부 다 진심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확실히 집을 떠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뵙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이 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지낸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두 분은 여전히 잘 지내셨고 저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았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맞는 말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 집안에는 암에 걸리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TV나 영화에 나오는 건 다 저희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위암에 걸리셨거든요. 최근 들어서 안색이 좋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잘못하다가는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고 저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월차를 내거나 출퇴근을 병원에서 하며 살았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꽃을 사오셨고 어머니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줬어요. 저희가 병원 신세도 오래 지고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으니까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를 보면서 저런 애처가가 없다고 다들 자기 남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잔뜩 좋아지셨고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6인실을 쓰다 보니까 저희 병실에 오는 외부인이 어떤 환자의 가족인지 다 알아요. 얼굴도 자주 보기도 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니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한 여자와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낯이 익더라고요. 누군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여자는 아들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저희 침대로 성큼성큼 걸어왔고 대뜸 아버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랐죠. 그 여자는 뺨을 때리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어제 온다며. 네 아들 계속 아빠 찾는 거 안 보이니? 네가 이러고도 애 아빠야? 애 안 볼 거면 양육비라도 보내던가. 너 진짜 내가 고소할 거야. 그리고 저기요. 얼른 이 새끼랑 이혼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마누라밖에 없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녀요. 우리 아들도 이 새끼야. 아버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죠. 환자들도 입을 턱 막고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본 것 같은 반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나 알지? 너 어렸을 때 거실에서 나랑 네 아빠랑 있던 거 네가 봤잖아. 순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갔고 그 여자가 그때 그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그 여자의 손목을 끌고 병실을 나갔고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저희 어머니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했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는 며칠 동안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죠. 어머니는 그동안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만간 퇴원을 해도 될 만큼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항암 치료도 제대로 안 받으시려고 하고 사는데 의지가 없어 보였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제가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대 밑에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 상처를 계속 끙끙 앓고 있었나 보네. 난 우리 아들 지키려고 모른 척 한 거였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한 30분은 더 우셨고 저도 눈에서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건 죽어도 몰랐다고 했죠. 저는 어머니가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몇 년간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눈물이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가 병실에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그동안 어디서 뭐라고 오신 건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다크서클도 턱 끝까지 내려왔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보는 눈도 많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은 채로 펑펑 우셨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는 말과 한 번의 실수였다는 핑계를 늘어놓으셨죠. 그 여자와 잘 정리했다고 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난 적이 없대요. 저 여자를 만나면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했죠. 어머니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은 채로 무시했습니다. 결국 제가 아버지를 일으켜드렸죠. 아버지가 그 여자와 불륜을 일으킨 것은 알았지만 아이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부분이 많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돌아간 것 같았죠. 다들 이제 정말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줄 알았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속을 뻔했습니다. 바로 얼마 뒤 다른 여자가 저희 병실에 찾아왔거든요. 저번에 그 여자처럼 병실 문을 쾅 하고 열더니 갑자기 아버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정강이를 찼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했고 저희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바로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거의 만삭이 된 임산부였거든요. 병실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기겁을 하면서 미쳤다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냐며 놀라셨죠. 저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던 여자가 마지막이었다는 아버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기대도 하지 않았는지 기가 막히다는 듯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내 아이 맞아? 내 아이 맞냐고!" 라며 화를 냈지만 다들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우기셨지만 결과는 친자식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신지 이혼을 하자고 하셨죠. 어머니는 당연히 이혼을 하기로 했고 위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버지의 친자식인 증거를 받았고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친자식이 맞다는 결과지가 있어서 승소하는 것이 쉬웠어요. 어머니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며 아버지의 불륜을 알고 나서부터 이미 사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까지 만들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저도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없었으니 정을 떼기도 쉬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몸이 더 좋아졌어요. 이를 갈며 항암 치료를 하셨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니 후련하시다며 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두 사람에게 양육비도 줘야 하고 이혼 위자료까지 드려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모자라 다시 합치잔 말까지 하세요. 어머니는 오히려 그 연락을 보고 어이가 없다며 그냥 차단해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중전화로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시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시죠. 그 뒤로 어머니는 모르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새 출발을 시작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셔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소파에 앉지 못해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서 저희 집에 소파가 없습니다.
쇼파만 보면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헤쳐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